자, 이번 시간에는 질량과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특수상대성 이론에 이어서 질량 증가라는 파트가 나와요. 질량 증가는 정지 질량이 m0인 물체가 움직일 때의 질량 m은 속도가 빠를수록 커진다. 이 질량이 증가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 나와요. 질량하고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그리고 질량 m에 해당하는 에너지 E는 다음과 같다. 공식이 나오죠. 그 유명한 E는 mc제곱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m이라는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면 빛의 속력의 제곱을 한 값을 곱해주면 그게 에너지 값이 된다. 빛의 속력은 30만 km/s였죠. 그래서 정확하게 에너지가 얼만큼 많이 나오냐는 몰라도 이 30만의 제곱을 한 값만큼 곱해주니까 에너지가 어마무시하게 나오는구나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질량 결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질량 결손은 핵 반응 후에 핵 반응 전보다 줄어든 질량의 합이죠. 핵 반응을 할 때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났냐? 바로 이 질량에서 났다. 질량이 조금 감소되면서 그 감소된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수소 핵융합 반응의 질량 결손이 있죠.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합쳐지면서 헬륨 원자 핵이 되는 반응인데 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의 질량의 합을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4.03이라는 질량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 헬륨 원자핵의 질량을 보니까 4.0015라는 값이 나온 거죠. 그래서 딱 봐도 질량이 감소됐구나 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질량이 감소하는 거를 질량 결손이라고 부르고 이 질량은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질량은 감소하는데 질량 수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질량 수는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를 합한 값이죠. 그래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줄진 않지만 질량은 감소한다. 문제 풀 때 많이 이제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핵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봐볼게요. 핵 반응은 원자핵이 분열하는 핵 분열, 그리고 서로 합쳐지는 핵 융합이 있죠. 그래서 우라늄 235의 핵 분열에 대해서 볼 건데 그 전에 이 질량 결손과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볼게요. 핵 반응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m의 변화량, 이 델타 m이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따라서 에너지 E로 전환된다. 그래서 공식이 아까 전에 봤던 공식이 그대로 나오죠. 이 질량의 감소 값에다가 C의 제곱을 곱해준 값만큼이 이제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이 우라늄 235의 핵 분열을 봐볼게요. 참고로 이 235는 질량 수를 뜻해요. 그래서 핵 분열 과정을 보면은 지금 저속 중성자가 있어요. 느린 속력으로 달려가는 중성자가 우라늄 235, 질량 수가 235인 우라늄이죠. 이 우라늄이랑 충돌하게 되면은 이 우라늄이 분열을 하게 된다. 그래서 크립톤과 바륨, 그리고 3개의 중성자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핵 분열을 하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죠. 그런데 이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였죠. 그리고 이때 나오는 2-3개의 중성자들은 속도가 매우 빠르겠죠. 그래서 고속 중성자다.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중성자가 나오니까 당연히 속도가 빠르겠죠. 그리고 밑에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질량수만 먼저 조금 봐볼게요. 원래 235 그리고 1의 질량수를 갖고 있는 애들이 반응을 해서 92, 141, 1짜리가 3개로 나왔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은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질량수는 보존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질량은 보존되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면 이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고속 중성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고속 중성자가 나왔다는 거는 속도만 느려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저속 중성자를 우라늄이랑 충돌시켜서 반응을 시켰기 때문이죠. 그럼 속도를 느려지게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감속제라는 걸 쓰면 돼요. 속도를 감소시켜주는 물질이죠. 그래서 예시로는 물하고 흑연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랑 흑연을 이용해서 이 고속 중성자를 저속 중성자로 바꿔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핵 융합이 나오죠. 핵 융합은 초고온 상태에서 가벼운 원자 핵들이 융합해서 무거운 원자핵으로 변하는 반응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질량 결손에 의해서 많은 에너지가 방출된다. 첫 번째로 태양에서의 핵융합이 있고 두 번째로 핵융합로에서의 핵융합이 있어요. 이 핵융합로에서의 핵융합은 실제로 막 실현되진 않았어요.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인데 일단 이걸 완벽하게 구현해내기가 되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쉽지가 않고 여러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태양에서의 핵융합은 태양이 한 1500만 도 정도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압력이 엄청나게 커요. 초고압이죠. 태양에서의 엄청나게 큰 압력은 지구에서 만들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핵융합로에서는 최소 1억도 정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압력이 되게 높아야 돼요. 반응을 잘 시키려면 온도를 높이거나 압력을 높여야 되죠. 그런데 태양은 온도가 조금 낮은 대신 압력이 엄청나게 높고요. 그리고 핵융합로는 압력이 조금 낮은 대신 온도를 더 많이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이제 핵융합이 일어난다. 그리고 태양에서의 핵융합 같은 경우는 이 수소 원자 핵들이 만나서 중수소가 되고, 또 중수소끼리 충돌해서 헬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러면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태양 에너지를 우리는 항상 이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핵융합로에서의 핵융합 같은 경우는 중수소랑 삼중수소랑 반응해서 중성자 한 개가 튀어나오면서 헬륨이 만들어지죠. 마찬가지로 에너지도 많이 나온다. 그런데 이 핵융합로에서 핵융합을 왜 계속 하려고 하냐? 일단 당연히 에너지 때문이죠. 우리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까. 그런데 이 에너지를 만드는 것 중에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수소를 이용하니까 고가의 문제가 없겠죠. 바다만 봐도 물이 다 H2O죠. 그래서 수소는 굉장히 지구에 많기 때문에 고가의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우라늄 핵분열로 인해서 내는 에너지보다 수소로 내는 에너지가 한 7배 정도 효율이 높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이유로 핵융합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간단하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